사실 결말은 뻔하죠. 에이브는 결국 이 모비딕을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하고 이 모비딕의 눈에 작사를 꼽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고래가 작사를 맞으면 바다 깊숙이 잠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작사에 아까 막 밧줄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왜냐면 고래가 죽으면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 작사를 맞은 모비딕이 아래를 잠수를 하면서 밧줄이 막 끌려오다가 어떻게 운이 안 좋게 AF의 목을 탁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진 채로 바다에 끌려 나가서 AF는 이제 생을 마감을 하고요. 이 모비딕이 이제 AF의 목숨으로도 이제 분노가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대로 피코드호 본선까지 가가지고 배 밑을 머리를 들이박아 버립니다. 이 고래의 머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유고래는 머리가 앞에가 다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에 굉장히 강한 구조를 가진 애예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로 그대로 배를 뚫어가지고 배를 침몰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피코드호가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슈멜이라는 주인공 하나만 다른 배에 이제 구출돼가지고, 구출된 상태로 이걸 기술을 하는 컨셉인데요. 이슈메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싸그리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평생을 이 모비딕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비딕에서 이제 발견한 메시지를 한 2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막 말씀드릴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2가지 정도로 저희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종종 말살의 위대함입니다. 제가 굉장히 반어법적으로 서술을 한 거거든요. 이제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은 어떻게 보면 이 문명의 잔악성을 고발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나오는 피커트호라는 배의 이름이 그것의 딱 상징인데요. 이 피커트호가 뭐냐면 그때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넘어왔죠. 넘어와가지고 인디언들이랑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하는데 이 백인들이 작정을 하고 아예 절멸을 시켜버린 첫 번째 부족이 이 피커트호라는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절멸이라는 단어가 아예 깡그리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나 막 여자, 노인 가릴 거 없이 백인들이 깡그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 부족의 이름을 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문명을 고발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잔악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피커드호가 하얀 고래를 잡으러 갑니다. 이 작가가 완벽하게 이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복수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죽였던 그런 하얀 존재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갔고, 어떻게 현실의 결말과 똑같이 가죠. 복수를 하고 싶었으나 절멸당한 인디언들처럼 결국에는 피커트호도 침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비딕을 이끄는 핵심 사람들의 핵심 동기는 결국에는 이제 고래의 기름을 얻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19세기에는 석유도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보통 어떤 기름을 썼냐면 고래 기름을 썼어요. 고래 기름이 이제 최상의 기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래 기름으로 양초도 키고 이제 공장에 기계도 돌리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석유죠, 고래 기름이.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항해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화에서 보면 어떤 성직자가 포경선이 떠나기 전에 막 그 축복을 해주거든요.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이제 바다로 나가서 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위대한 기름을 얻고 와서 너희가 그 기름으로 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바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축복을 내립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이제 축복이고 문명의 발전이지, 그 이면에 보면 사실 이제 고래라는 종족을 학살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고래 잡는 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거든요. 엔간한 국가에서는 다 금지가 되어 있고요. 유럽의 어떤 국가나 이제 일본에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 포경업 때문에 고래가 거의 절멸 위기까지 가요, 지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문명의 폭력성을 고발을 한 거죠,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폭력적인 인간이고 문명이 자본주의가 팽창한다는 거는 반드시 폭력성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메일이라는 사람이 아까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 사람이 우울해서 택한 게 바다로 나가는 거였죠?
그러면 무치 이 사람이 굉장히 우울했던 거예요. 그 우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무태에 있는 운명들의 폭력성, 여기에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이 작가가 뭔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문명의 폭력성에서 지쳐가지고 주인공이 선택한 곳이 또 다른 폭력이죠. 결국에는 장소가 좀 바뀌었을 뿐. 그러니까 작가는 이 인간의 숙명이나 운명이라는 걸 굉장히 그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뭔가 막 내가 날뛰고 막 타향을 공격하겠다 해도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현대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뭐 꼭 이러한 동물을 잡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산업들이 발전하는 양태가 굉장히 폭력적이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기아들이 여전히 뭐 지구상에 한 40억 명, 20억 명은 아직 굶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핵심 원인이 이제 아프리카의 농경 재배를 할 면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통 그런 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선진국들이 이제 사들여가지고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곡물을 기르는 좀 농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사실 이제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식량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기아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명의 폭력성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련입니다. 이 모비딕에서 나오는 제목 그대로가 이 고래의 이름이죠. 모비딕이라는 거는 뭘 상징을 하냐면 이제 인간이 삶을 살면서 마주하는 시련을 상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살면서 많은 시련을 마주하죠. 그래서 가끔씩 되게 뭐 세상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뭐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세상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참 인간이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굉장히 좋은 생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저희가 내일 하루 앞날도 모르는 게 또 인간이라 가지고 결국에는 또 시련을 마주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시련을 마주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이 작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길을 걸을까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이헤브의 길입니다. 그 시련을 내가 이길 때까지, 그 시련의 원망스러움에 내가 복수를 다 할 때까지 그 시련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에이헤브의 길이고요. 스타벅의 길은 시련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런 일도 있었지. 하지만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돼. 내가 뭐 모든 시련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는 없고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이 시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거지 하면서 자신의 이제 다른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사는 삶. 그래서 시련을 똑같이 마주해도 굉장히 이제 다른 선택으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련이라는 걸 피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시련을 부당하게 만드는 거는 인간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에이헤브가 막 모비딕을 악마라 부르고 그랬지만 사실 그것도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었거든요. 스타벅이 그러지만 모비딕은 그냥 고래였을 뿐이에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고래였는데 먼저 가서 공격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에이헤브였고, 그 분노를 산 것도 에이헤브였고, 분노를 샀지만 살 수 있었는데도 굳이 본인이 가가지고 죽은 것도 에이헤브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는 거는 주어지기도 하지만 인간이 자처하기도 하는 측면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헤브에게는 선택지가 많았어요. 물론 내가 잃은 것도 있었지만 잃지 않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걸 찾으러 이제 갔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시련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걸 보면서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저의 강연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사장님도 모비딕이라는 작품을 읽고 준비하신 내용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